네, 첫 번째 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배우는 회계 시리즈를 찍다가 중간에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정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중 하나인데 이건 약간 조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커라고 표현하면 조금 좀 헷갈리니까 좀 예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견우직녀 이야기 아시죠? 우리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견우와 직녀가 못 만나는데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날 수 있게 7월7석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기순이익은 견우직녀의 오잡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혹은 가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그런 역할을 하는 유일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회계의 순환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회계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인지가 되면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있는지 이해가 나중에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계에서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회계에서 결산 혹은 결산 업무라는 표현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산은 회계 기록을 확정하고 정리한 거다. 한마디로 이거 뜨면 안 되는데 틀린 게 있으면 뭐 고쳐주고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한다.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회계 결산 업무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월 단위로 합니다. 월 단위로 하면 합친 게 1년이 되니까. 그런데 보통 회사들은 1년 단위로 하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무조건 저는 월 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어쨌든 그게 결산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결산이라는 말을 제가 왜 꺼냈냐면 회계 결산 업무를 할 때 재무제표도 같이 만들거든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재무제표 중에 구체적인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죠. 앞서서 간단히 배우는 회계 시리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결산할 때 재무제표도 만든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 뭐 사람이 막 요즘은 이것저것 다 수기 작업하는 게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 잘 돼 있기 때문에 분계 처리만 하면 이 결산 재무제표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는 해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단히 배우는 회계 시리즈에서. 자, 손익계산서에서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 매출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뭐 매출원가, 판관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매출원가가 80만 원이 있었다. 그럼 그 뺀 만큼이 뭐 매출 총이익도 나오고 뭐 영업이익도 나오고 다 하겠지만 뭐 간단히 말해서 맨 밑에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 한 20만 원 남겠죠. 간단히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에 우리 회사의 이익이 났다면 당연히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의 합계도 늘어나야겠죠. 재무상태표는 재산구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번 해 당기순이익이 뭐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우리 회사의 재산의 크기도 큰 폭으로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곧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결산 시에 뭐 마감분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감분계 칠 때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에 있는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요. 연결을 해줍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적었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상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 1,000원,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가 800원. 그럼 매출 마이너스 원가는 원래는 매출 총 이익인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당기순이익, 맨 밑에 당기순이익 나오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200원이다.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계정으로 들어가요. 자본계정 중에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계정에 쏙 하고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연결해주죠? 제가 아까 오작교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회계 뭐 시험을 보든 뭐 수능 뭐 직업탐구 영역을 보든 이 오작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연결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엔 좀 어렵게 실제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 이게 실제 재무상태표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 마감된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계정 중에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 계정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중에 여기 있는 맨 말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으로 금액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회사 거라서 뭐 219만 얼마가 당기순이익으로 넘어왔다라고 적혀 있네요. 예시 보여드렸죠? 자세히 보여드렸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당기순이익밖에 없다. 우리 에이스 뭐 아니면 뭐 제가 왜 에이스라고 그러죠? 뭐 우리 뭐 조커, 포커 뭐 이런 거 할 때 조커는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니까 제가 조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한다. 요것만 이번 1강에서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 분개가 되느냐, 이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나중에 더 깊게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여담으로 조금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마감 분개를 할 때 수익 비용을 취소시킵니다. 어떻게 취소시키냐면 요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놓고요. 대변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리고 차변에 수익 계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익 계정은 대변에 목록이 기록됐는데 이 마감 분개 칠 때 수익 계정을 차변에 그대로 넣어요. 그럼 수익 취소되는 거죠. 그 비용 계정 그동안 기록했던 걸 그대로 대변에 넣어요. 그럼 비용 취소되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전 예시를 든 것처럼 그동안 수익이 총 1,000원이었고 비용이 총 800원이었다.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 밑에 대변에 계정 과목 몇 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본금 관련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적어보면 그동안 수익이 1,000원이 있었고 비용이 총 800원이 있었다. 원래는 이게 반대로 기록돼 있었었는데 수익은 대변이니까 원래. 근데 수익 비용을 취소하려고 하니 수익을 차변에 넣고 비용을 대변에 넣는 거예요. 근데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200원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본금에 대한 분개예요. 자본금,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본 관련 계정을 200원을 또 대변에 넣어줘야겠죠. 이게 곧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계정 과목이 200원 분개가 되는데 그게 재무상태표의 대변으로 쏙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봐주시거나 아니면 교과서나 뭐 인터넷 다른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